30대 1인 가구 박태우 씨.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편한 식사를 할 줄 알았더니 제법 정성이 담긴 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찌개에 곁들일 밑반찬까지 야무지게 준비하는데요. 반찬은 주로 사서 드세요? 그쵸, 제가 하지를 못하니까 워낙 좀 편식이 좀 심했었어가지고. 편식은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식 위주의 집밥을 선호한다는 태우 씨. 처음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더니 먹다 보니 습관이 되고 이제는 한식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박태우 씨의 식단을 바꾼 걸까요?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라면을 막 하루 3끼 먹을 때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심했으니까 뭐 김치 같은 것도 안 먹고 채소로 된 거는 다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억지로 이제 먹이려고 이제 밥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김치라든지 야채, 채소로 된 반찬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아빠한테 혼나긴 또 무서우니까 이제 억지로 먹고. 한때 태우 씨의 소울푸드는 라면이었습니다. 탱글한 면발과 맵고 짠맛의 유혹.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명치 아래 배꼽 중간 딱 여기 윗배 정도 부근이거든요. 여기를 안에서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쑤시는 듯한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심할 때는 진짜 몸을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참고 있었어요. 건강했던 청년을 주저앉힐 만큼 극심했던 복부 통증. 태우 씨는 원인 모를 희귀장 질환, 크론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가공된 육류라든지 가공된 탄수화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요리해서 먹기는 편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될 수 있는데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장내 염증을 뭐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생긴 염증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섬유제 식단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악영향을 주는 반면 고섬유제 식단은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론병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는 태우 씨는 갑자기 찾아온 낯선 질환에 그간의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아지면 사실 좀 되게 무심해지고 그랬거든요. 괜찮나 보다 하고 라면도 뭐 그때 한 번씩 또 먹기도 하고 이제 또 그러는 거죠. 한 번씩 먹으면 또 다시 탈이 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줄 놓고 먹으면은 계속 이제 의식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상태가 좀 나아져서 식단을 소홀했더니 금세 탈이 난 겁니다. 소장 천공이 생겨서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로 오셨고 이때 염증이 너무 심하고 장 천공이 의심되는 소견이었기 때문에 소장하고 대장 일부를 절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수술을 한 거죠. 중환자실도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가 봤고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들었었고 하니까 그때 진짜 이제 좀 생각이 그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괜찮다고 해서 긴장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이섬유를 통한 그런 대장 염증의 예방, 그다음에 대장암 예방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염증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식이섬유는 소장을 지나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때 단수의 지방산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단수의 지방산이 우리 몸에 기적의 약처럼 작용합니다. 장내 세균과 몸의 세포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수지방산이 세균과 독소의 침입을 막도록 장 환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의 염증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굉장히 길이가 짧은 지방산인데 얘네가 장 점막 자체도 더 건강하게 해줘요. 식이섬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쇄지방산의 작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쇄지방산은 우리 몸 전체 장기에 작용합니다. 간에선 중성지방을 낮추고 췌장에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지방 조직에선 염증을 낮추고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전반적인 장 건강도 좋게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숨은 집밥의 고수 손재원 씨를 만났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가 건강한 집밥의 시작입니다. 집에 없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싶은 거, 그리고 좀 한동안 안 먹었던 거, 이제 좀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좀 다양하게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재료 있나 한번 보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달로 사 먹을 수 있는 요즘, 집밥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육아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달고 사기 시작을 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설사가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설사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증상이 좀 심해졌었단 말이죠. 그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설사를 했을 때 막 이제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막 그래서 한번 119를 부른 적도 있었고.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한때 설사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날의 상태는 응급기록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숱하게 병원을 찾았던 손재원 씨. 진단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갔던 내과에서는 조금 색다른 좀 처방을 받았는데 가공식품을 끊어라, 뭐 식습관을 바꿔라.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에 염증은 없지만 장이 예민해져서 그리고 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 국민의 한 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흔히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런 식이섬유, 이런 위주의 식단이 장내 환경을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요. 도저히 낫질 않아 밑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먹는 걸 바꿨습니다. 이거는 병아리 콩인데 미네스트로네 만들 때 이거 첨가하면 좋거든요. 편리한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해 먹으니 서서히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덧 배변 문제가 말끔히 해소됐고 병원을 찾을 일도 없어졌는데요. 솔직히 약간 번거롭거나 귀찮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내 몸에 테스트 해봐야겠다 하면서 좀 생체 실험하듯이 계속 해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일절 가공식품을 찾지 않게 됐다는 재원 씨. 꼬박꼬박 도시락도 챙깁니다. 밖에서 뭐 아무거나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장 건강에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밖에서 먹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싸서 먹고 있어요.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적당량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줘야 장내 미생물총이 좋아지고 장 점막 상태가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설사나 변비, 뭐 가끔씩 배 아픈 증상들 이런 장과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좀 개선될 수가 있죠.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뉩니다. 과일의 껍질과 해조류에 많은 수용성은 포만감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배출을 돕습니다. 장 건강을 되찾고 재원 씨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도전할 만큼 몸에 활기가 채워진 겁니다. 한 5km 정도는 꾸준히 뛰거든요. 한 번 뛸 때. 운동하니까 체력이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덜 힘들어요. 네, 상쾌합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죠. 단순히 음식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기 시작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연쇄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